네, 형님,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윤택입니다. 8월 23일 토요 분석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경마 일요일,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초중반에 깜빡이 계속 들어왔죠. 한 7개, 8개가, 그러니까 대끼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준대끼리, 준준대끼리, 요런 흐름으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휴장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배당이 터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속단을 했는데 편성도 그러했고 막상 뚜껑을 여니까 능력대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7경주쯤 되니까 어떤 분께서 이제 문자를 하나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야, 오늘 얘들 작심했나? 5대 경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대끼리만 주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대끼리가 들어오던 뭐가 어떻게 되던 많이 맞추는 게 장땡인데 저 역시도 좀 요번 주 토요일도 과연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냐 정말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쌈박하게 해보니까 다르다. 예, 흐름 자체가 180도 요거는 다른 거다. 아예 다른 조판이다. 메뉴 자체가 다르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토요 경마는 벌써부터 좀 흥미진진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지금 토요 경마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일요 경마 같은 경우로 굉장히 기대치가 높지만 특히나 토요 경마에서 좀 기대치를 가지고 풀어나가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평주의 흐름 그런데도 지난주에는 유독 또 능력이 있는 선행 마필들이 종말에 꼬꾸라지지 않고 잘 버티고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로의 흐름은 항시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용근이 참 조교도 열심히 하고 뭔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김영곤 기수가 잘 탈 때는 몰아치고 못할 때는 또 한없이 부진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다 보니까 참 호불호가 많습니다. 용근이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요번 주 토요 경마에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임기원 기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죠. 신영철 기수가 지난주에 먼저 돌아왔고 자 요번 주에는 임기원 기수가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군포에 병원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갔었을 때 임기현 기수를 만났었습니다. 잠깐 그때 이제 기존에 다니던 병원 자체가 깍 차가지고 거기에 와서 잠깐 얼굴을 보면서 잠깐 담소를 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산이나 좀 다니면서 몸을 좀 만들 계획이었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해 초였나 한 2월 달인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부상에서 돌아왔으니까 잘 적응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편성 조판이 잘 짜여져 있는 하루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제대로 풀어나가보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윤택과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에 댓글 고정란을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가 공지사항이니까 그거를 누르시면 자세하게 체크도 가능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조를 부탁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토요 경마 준비한 내용 1경주부터 한번 빠르게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가져거리 1000m 국산 육군의 암말 접전구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네마 접전구도 편성이 날 루키 경주인데 안쪽에 1번에 드림다이아, 5번에 스티플, 그리고 외곽에 7번에 캐치레이스, 11 걸작 티아라 요렇게 이제 좀 순발력도 있고 나름대로 능력 기수들이 기승한 마필들이 배당판을 주름을 좀 잡을 것 같은데 1번의 드림다이아 같은 경우는 요번에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걸음을 못 보여줬지만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말이에요. 예, 스타트 능력 자체가 있습니다. 데뷔 전에는 붙들고 타는 느낌을 좀 많이 줬던 마필인데 요번 경주 문수영 기수의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갈 빵수가 분명히 존재하는 마필이 1번의 드림다이아다.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 5번의 스티플이 인기 1위입니다. 조교 잘했습니다. 마차가 430km대 초중반 정도 나가는 말인데 조교의 강도를 직전보다는 강하게 끌어올렸고 나름대로 신경을 써가면서 훈련을 시행을 했고 근데 이제 데뷔전에 뛰었던 편성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죠. 나올 패스는 한상의 나라가 특별 경주에 나갔었다. 지난주에 했다라고 쳐도 걔네들하고 격차도 컸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인기 1위는 약간은 거품이 있을 수가 있는 마필이고 고지곳대로 보여준 능력의 액면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놓고 들어갈 축은 요 7번의 캐치레이스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33조에서 꽤나 쓸만한 신예 한 마리가 들어온 건데, 주행 밸런스 좋아요. 490km대, 거의 500km대 육박하는 마필인데, 이게 주행 검사 때 7월 24일 날 주로 조교를 안 하고 받았던 조교 주행 검사였습니다. 기록이 1분 3초대를 끊었는데 초반에 앞에 붙었지만 중반에 끝걸음이 약간은 무뎌지는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근데 요번에 조교할 때 중점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훈련했던 게 병합 조교였습니다. 계속해서 병합을 하면서 말을 만들고, 그리고 전혀 뭐 근성에서는 밀리지가 않고 다시 옆에 말이 붙으면 그걸 또 이기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7번의 캐치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요번 경주에서는 7번의 캐치레이스가 주행검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조교도 잘했고 싹수 있게 잘했고 연일 강도 높은 조교로 굉장히 실전 적응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저는 7번의 캐치레이스를 이번 경주 중심으로 놓고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외곽이 11번의 걸작 티아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주행검사 때 분량 20% 주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록이 좀 잘 나온 것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데뷔전은 외곽이기 때문에 초반에 전개 자체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1경주는 제가 보는 견해에선 7번의 캐치레이스를 놓고 사는 게 요번에 정답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1경주는 7번의 캐치레이스를 중심으로 잡고 공략을 들어가야 하는 판때기다. 자, 7번 중심에 후차권에 5번, 1번, 뭐 11번 더 큰 틀에서 나아가면 뭐 9번까지인데, 글쎄요, 뭐 9번까지는 좀 현장에서 말을 봐야 될 것 같고, 7축으로 잡으면 첫 경주 먹고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2경주 가겠습니다. 네, 이 경주거리 1200 국산 육군 경주 첫차 타겠습니다.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강도 올려가지고요. 이 경주는 야무지게 한번 추천 경주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리는 말들이 뭐 기본적인 액면으로 보면 5번 용비스톰, 8번의 지존불패, 10번의 신라의 파이터, 요런 놈들이 팔릴 건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자, 1번의 베스트 드림은 선행을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뛴 거를 보니까 따라가는 걸로는 답이 없겠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선행을 갈까 말까 하다가 못 가가지고 그렇게 경주가 꼬였던 말인데, 요번에 1번 게이트의 장점은 있지만 선행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얘는 좀 현장에서 유보를 해놓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3번 아니고요. 요거 4번 골든세이브 터뜨리면 얘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옥천 스나이퍼의 목의 형제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순발력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 말은 변화가 찾아온다라면은 선행의 순발력을 무조건 보여줄 수 있는 말이 저는 4번의 골든세이브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얘가 선행을 나가면 의외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 요거는 체크가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고, 그리고 데뷔 전에 가능성을 내비쳤던 5번의 용비스톰 조교 열심히 했습니다. 잘 만들었고 앞선에 그렇게 빠르게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뒷심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전력의 마필이기 때문에 얘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력이고, 자, 8번의 지존 불패는 뭐 데뷔 전에 12번 외곽 게이트 시종 일간 외곽 뺑뺑 돌면서 착착 없이 마지막에 5착으로 들이밀었던 싹수 있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고개가 조금 높아요. 예, 고개가 조금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거는 기정사실이죠. 8번의 지존 불패 역시도 어느 정도 인기 마필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력이고, 제가 요번 경주 10번의 신라의 파이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노렸는데 얘는 이제 뭐가 있냐면 덩치가 530kg가 넘습니다. 뛸 말이죠. 뛸 말은 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힘이 차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선두권 외곽에서 부드럽게 문세영 기수가 잘 마무리를 하면서 직선에서 몰아줬지만 생각보다 걸음이 너무 안 나오더라. 요번에 보니까 인기마더라고요. 인기만데 선뜻 손은 가지 않습니다. 노림수는 얘입니다. 9번의 에이스 매치입니다. 7천만 원짜리의 개별 거래 마필인데 포인 마필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25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공백 기간을 두고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 전에 늦바라고 바닥을 쳤고요. 3월 1일 날에도
바닥을 쳤던 마필입니다. 두 번의 경주에서 완전히 바닥을 쳤던 그러한 마필인데 일단 주행점검 때 갑자기 순발력의 변화를 내비쳤던 마필입니다. 자 일단은 요때 2세마 때 1월달 경주, 3월달 경주 때는 마필 자체가 아직까지 어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좀 강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휴양을 한번 갔다 돌아오고 나니까 마필을 좀 변한 느낌을 사뭇 받게 해줬던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일단 힘이 좋습니다. 새벽 조교 시에도 강하게 조교를 할 때 보면은 순간적으로 나가는 탄력이라든지 그런 밸런스, 힘빨 자체를 느끼게 해줬던 말이 9번의 에이스 매치입니다. 자 전개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좀 섣부를 수는 있지만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9번의 에이스 매치의 포지션이 어디냐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째는 붙을 것 같습니다. 새벽 조교 때 보여줬던 그 발걸음이라든지 그런 걸음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9번의 에이스 매치는 이번 경주에서 세 번째는 붙을 가능성이 있다. 전교적으로도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주는 추천 간심 경주로 가겠습니다. 9번의 에이스 매치를 우선순위로 놓고 자 8번의 지존 불펜, 5번의 용비스톰 일단 인기 마필들 체크를 해야 되겠고 아까 제가 배당으로 말씀드렸던 4번의 골든 세이브 얘는 기습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요 선상에서 9번의 에이스 매치를 놓고 제대로 한번 매치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로 갑니다. 네, 3경주거리 1300m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4파전 정도, 4파전 구도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안쪽에 있는 1번의 따뜻한 위로가 이번 경주 이제 안쪽으로 내려왔죠. 기본적인 순발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이트러스의 자만데 혈통적으로 대단한 기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두 번의 경주는 1000m 경주였고 올라오다가 말았지만 실전에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내비쳤던 마필이기 때문에 체크가 반드시 필요한 전력의 마필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쭉 내려오시면은 6번의 썬더파이터가 팔리는 이유 지난번에 선행 갔으니까 요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고 하지만 지난번 경주에서 끝걸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마지막에 주폭으로 버티고 돌아간다는 느낌이 좀 많았던 마필이 경주가 좀 잘 풀렸던 부분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외곽에 있는 10번의 더 엑설런트와 11번의 세인트 위너인데 세인트 위너는 지난번에 상대 마들이 다 섰어요. 막판에 음파 스위트나 원더풀 캐시가 걸음이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들어왔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자 반면에 요거 10번의 더 엑설런트는 데뷔 전에 바닥을 쳤죠. 5착을 했는데 1000m 경주 페이스가 워낙 또 빨랐고 그리고 지난번 경주는 의도적으로 바닥에서 눌러붙잡고 마지막에 이제 추입으로 올라왔던 자 그런 말인데 마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근성과 끈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른 마필들 다 찾아보시면 뒷심이 없거나 결정력이 없거나 그런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번의 더 엑설런트는 요번 경주 바닥이 있더라도 충분히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짱짱한 추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말이고 후차권 막건에서는 요렇게 이제 좀 압축을 해야 되겠죠. 3경주는 10번의 더 엑설런트 바닥에서 올라오더라도 막판 뚝심 자체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전략의 마필이다. 자 10번을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1번에 따뜻한 위로가 있겠고요. 6번에 썬더파이터가 있겠는데 나머지 구멍적인 부분에서는 구멍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좀 추라이를 해보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고 4경주 갑니다. 네, 4경주 갑니다. 거리 1300의 국산 5군 경주, 토요경화 두 번째 추천 간심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초반부에 제가 좀 급발진을 하죠. 예, 가속으로 올려가지고 초반에 자금을 좀 마련을 해보고 싶은 경주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초반부 경주 노림수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기도 하고, 판들 자체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지울 거 지우고 좀 공략을 들어가면 충분히 초반부에 좀 우리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자, 지난번 경주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번 하이트 칼라는 일단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고요. 기본적인 능력이 나쁘지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간다. 직전 경주 때보다 상태가 좋아졌다. 충분히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 경주 제가 초강력 대가리다.
거품 물고 말씀드렸던 3번의 손에 손잡고가 요번엔 인기마가 됐습니다. 요번엔 버려야죠. 냉정하게 버려야죠. 지난번에 뭐 무제한급이라는 말을 제외를 하고요. 여왕 삭스 나와가지고 박살나, 챔프 함성 박살나, 크로마이트 박살나, 그런 편성에서 그 녀석들을 힘겹게 이기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는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편성이 많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오면은 그냥 틀리겠습니다. 저는 3번에 손에 손잡고는 요번 경주 팔리면 메리트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자 15주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승군전을 맞이하고는 있습니다만은 5번, 6번의 로얄 삭스도 잠재적인 능력은 우리가 섣부르게 예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말이고 변화를 지난번 경주 내비쳤단 말이고 직전 경주도 공백기 이후에 갖다 들이대면서 대가리를 까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할 수가 없다는 측면이고요. 자 거기에 이제 또 다른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7번의 킹 오브 드래곤이라는 마필. 자, 김용근이 안장인데 39주간의 굉장히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농협중앙예장배 때 4착을 들이밀고 브리더스컵 루키 경주에서 그때 당시 이제 철저하게 바닥에서 깨졌단 마필. 그리고 장기적인 휴양을 갔단 말인데 다리 쪽의 상태가 연골 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쉬었죠. 근데 조교 자체는 어마무시하게 잘 해놨습니다. 새벽 조교 때도 계속해서 병합을 때리면서 외곽 쪽에 붙여놓고 계속 말을 넘어가는 그런 조교를 시행을 했는데 일단은 말 상태 자체는 충분히 쉬었다 나오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밸런스도 잡히고 상태도 올라오고 컨디션도 확실하게 올라오고 그래서 얘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말이다라는 게 제 평가입니다. 거기에다가 김영건 기수가 뭐 김병진 마주의 마필들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타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김병진 마주의 마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책임지고 잘 타주는 기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도 7번의 킹 오브 드래곤은 이번 경주 놓고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거기에 뭐 9번의 J1 파워라든지 기세가 좋은 뭐 10번의 학산 프린스라든지 요 정도 후차권에서 한번 움직여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자 4경주는 제가 추천 경주로 말씀드렸는데 7번의 킹 오브 드래곤 휴양 이후에 출전 상태 이상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7번을 중심 잡고 쌍까지 한번 노려보자. 3번은 날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후차권을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안에서 한번 움직여보고 싶은 경주고 자신도 있는 경주입니다.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경주가를 1700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번 경주는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경주이기는 한데 일단 요번 판때기에서는 우선적인 노림수 마필들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경주 아니겠습니까? 앞에 깔짝깔짝 대고 갈 수 있는 2번에 벌교 DY가 있고 이거 지난번 경주에 아예 잠근 겁니다. 2번에 벌교 DY가 있고 그리고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걸음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줬던 3번의 강철 드래곤이 있죠. 자, 디에고 기수가 좀 생소하죠. 지난주부터 첫 기승을 했는데 아프리카 출신 기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기수고 어느 정도 좀 젊은 기수고 뭐 말을 잘 탄다 자세가 어떻게 됐다 뭐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뭐 되는 편성을 만났어요. 조교도 열심히 했고 3번의 강철 드래곤은 체크가 필요하겠고 4번의 애플 스타일도 요거 보시면은 투어핸드 서브의 자마 전형적인 중장거리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 자 이용호가 아직까지 복귀 이후에 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주지를 못했습니다. 3월 23일 경주에는 완전히 맹깡바닥에서 취입을 했단 말이고 7월 19일 경주에서는 그냥 결대로 묻어 들어가는 대로 탔다가 마지막에 여력을 많이 남겼단 말인데 일단 요번에 흥미진진한 거는 조교의 패턴을 바꿨다라는 거고요. 조교의 패턴을 좀 바꿔가면서 굉장히 의욕을 보여줬다는 측면이고 상태도 마음에 듭니다. 4번의 애플 스타일. 다만 현장에서 좀 체중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경주는 체중이 갑자기 불어나오면서 말이 대지가 됐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체중이 좀 빠지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썸폴에 나소체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인기 1위죠. 9번의 라운드 오던 댄스.
최근 1200, 1400에서 번번이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과 뒷심을 고루고루 겸비를 했고 비록 거리가 늘어나긴 했지만 선행을 또 나갈 수 있는 외곽에서 감아가지고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장착을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얘가 인기 1위로 팔리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거리 첫 도전이고 거기에다가 최근 경주에서도 매번 5개 졌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2월달 육군에 있을 때부터 깨지고 또 깨지고 인기만으로 팔리고 또 깨졌단 말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였을 때는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면은 역시 그도 그렇지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좀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 자, 5경주죠. 예, 저는 애플 스타일 한 번 더 밀고 가겠습니다. 예, 얘를 한 번 더 밀고요. 9번에 라온 노던 댄스, 3번에 강철 드래곤, 2번에 벌교 DY. 예, 일단은 큰 틀에서는 4마리를 우선적인 노림수로 놓고 자 공략이 필요한 경주다. 여기에 4번을 한 번 더 돼지꼬리 땡땡 밑줄을 긁어서 공략해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6경주 넘어갑니다. 자, 6경주 갑니다. 거리 1400 혼합 4군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저는 조교 하나로 이번 경주를 좀 메이드를 시켜서 밀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교장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말이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마피를 요번 경주에서 믿고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난번 경주 안말 경주에서 선전을 했지만 선입권 안쪽에서 곱게 따라가면서 올라왔던 1번의 은빛 돌풍은 조교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전개적인 이점은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지난번보다 짜임새 있게 조교를 하면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3번의 정상의 도지가 지난번에 변화를 보였지만 편성이 인정이 안 되고 4번에 간다고 요거 조심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 마지막에 일격을 가할 수가 있는 말이고 요번에 이제 승군전에 외산 마필들 가득 걸린 편성을 만났지만 지난번 선두권 외곽을 감아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상당히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요번에 승군전인데 편성의 페이스가 빠르냐? 그렇게 빠르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자력으로 막판에 취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에 간다고도 안 팔리면은 체크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조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6번에 창창삭스가 뭐 조교가 얼마나 좋아졌으면 좋아졌겠느냐라고 뭐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게 지난번 경주 뛰고 나서 13주간의 공백 기간을 가지고 지금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3월 23일날 1400m 경주에서 막판 내선 추입으로 깔끔하게 들어오고 4월 26일날에 이제 늦추입으로 3착을 들이밀고 지난번 경주에서는 뭐 사실 인기 1위로 팔렸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그냥 그렇다. 예, 결정타도 부족하고 꾸준한 건 있지만 뭔가 임팩트가 없다. 근데 요번에 조교 때 보니까 말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정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창창삭스의 능력 뭐 저는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거 인정을 하지만 다른 마필들이 별게 없어요. 다른 마필들도 특출나게 능력이 뛰어난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요번 경주에서 6번의 창창삭스는 요거 조교빨 하나로만 우리가 밀고 들어가 봐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 안쪽에 모래 맞고 무너졌던 7번의 구차강도 지난번에 왜 그렇게 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말인데 안쪽에 그냥 박혀가지고 모래를 맞췄습니다. 이거는 좀 아니죠. 하여간 요번에는 10주 만에 출전인데 뭐 생각보다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말이라서 얘도 이제 버릴 수는 없겠고 자, 외곽에 10번의 급행열차 제가 지난번 경주 메인으로 놓고 급행열차를 놓고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번엔 인기 1위가 됐습니다. 마차가 작죠? 지난번에 안쪽을 뚫어가지고 정말 CC멍이가 기가 막히게 잘 탔습니다. 정말 자로 잰 듯이 마지막에 딱 잘라가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체구나 요런 게 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 얘가 늘어난 100m의 거리, 지금 1400 아니겠습니까? 100m의 거리도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하여간 지난번처럼의 느낌 자체는 없기 때문에 메인으로 놓고 때렸었던 느낌 자체는 없기 때문에 놓고 가고 싶지는 않다. 자, 결론은 자, 요번 6경주죠. 6경주는 텐이 인기 1위인데 저는 창창삭스의 조교 변화를 한번
굳건하게 믿고서 자 공략해볼 값어치가 있다. 자 6번을 중심으로 놓고 한번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10번을 달고는 가지만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넘어갑니다. 네, 7경주 거리 1400m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사연 있는 말들 요번 경주 또 총출동했네요. 많은 마필들이 또 사연이 있고 이리저리 또 복잡한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은데 뭐 팔리는 말들의 면모는 뻔합니다. 6번 아치데이, 7번 추풍령, 8번 토마켓, 뭐 외곽에 뭐 10번, 뭐 11번 요런 말들이 이제 골고루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안쪽에는 1번의 신의 반전 같은 경우는 앞에 가면은 되는데 14주간의 공백 기간을 가지고 있고 주행제 검사 때도 보니까는 이 종반의 막판의 걸음이 좀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고민이 되고 2번의 초원 돌풍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3번, 4번 그렇고요. 뭐 5번도 앞에는 가겠지만 D가 좀 모자른 말이고 자 6번의 아치데이는 지난번 승군전에 나름대로 근성 있게 좀 띄워주더라. 말이 좋아진 거는 확실합니다. 예, 좋아진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가야 되는 말이고 자 7번은 추풍령이죠. 그러니까 상태도 좋고 조시도 좋아요. 이게 5월 24일날 퍼니탭을 때려잡을 때 6월달 오썸킨을 때려잡을 때 이 두 번의 경주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조시가 났던 거였습니다. 근데 지난번 경주 보시면 안쪽에 박아놓고서 막판에 추입을 하니까 걸음이 안 나오죠. 그동안 안쪽 내선 추입을 했는데 57의 부담 중량이 무거우니까 자 지난주 대선 경주 때 안양빛의 속도 2등 했던 말이 그랬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 실전 경험을 쌓았고 지난번에 실수했던 말이다. 요것도 지난번에 똑같이 실수했던 말입니다. 야, 부담 중량 57.5 무거웠죠. 결국은 55의 가벼운 부담 중량을 요번 경주 택했습니다. 김성현이 안장이고 조교의 강도 충분히 올렸고 말도 좋아요. 그리고 상대 말들이 정말 이게 별게 없는 게 뭐냐면 자 8도 제가 지난번에 글로벌 서브의 토마켓 이것도 지난번 얘기하니까 또 아프네. 15배짜리 승부 한 방이었는데 5개 해줬죠. 6번의 아치데이도 어찌됐든 간에 얘는 그동안에 이 씌워져 있는 프레임이 기복마의 프레임이 있고 어찌됐든 라운더 대에서도 맨날 뭐 늦게 추입하는 그런 말이고 원더풀 스위트는 고개가 높아가지고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되는데 오늘 편안하게 선행 가는 거는 좀 긁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개적으로도 제일 이점이 있고 핵심을 좀 파고들 수 있는 말은 7번의 추풍령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요번 7경주는 일단 우리는 7번의 추풍령을 놓고 중심으로 놓고 풀어가는 게 맞다. 7번의 추풍령을 중심으로 잡고 공략을 들어가야 하는 노림수다. 자 감량 2점가 여전히 조시가 팔팔하다. 예, 7번 놓고 한번 때리겠습니다. 7 놓고 나머지 좀 후차권적인 부분에서는 좀 현장에서 특이점이 있다라면은 그거를 바로바로 좀 캐치해서 공략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어찌됐든 7경주는 재밌을 경주입니다. 예, 내용을 가지고 한번 붙어볼 만한 경주기도 하니까 7번의 추풍령 놓고 압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가겠습니다. 네, 8경주 거리 1800m 혼합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 한번 큰 틀에서 보면은 강력한 선행마가 일단은 크게는 없죠. 강력한 선행마는 없고 사이즈대로는 이제 8번 드래곤 게이트와 10번의 이스트 웨스트가 팔리고 1번의 탄성의 반석이 팔리고 6번의 블루넬로가 팔리고 전개적인 이점에선 2번 영원 빅맨 요렇게 5마리가 비슷하게 팔려가는 그런 경주죠. 자 지난번 경주 우승했던 1번의 탄성의 반석은 일단 부담 중량이 떨어졌죠. 가장 중요한 거는 탄성의 반석이 지난번 경주엔 취입을 했는데 선두권 외곽을 감아가지고 왔는데 일단 7월 13일 경주로 복귀해보시면 극도로 느렸던 페이스 아니었습니까? 경주의 페이스가 엄청나게 느렸던 경주였기 때문에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정도에선 붙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페이스가 빨라졌습니다. 페이스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고민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자 이번에 영원 빅맨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선의권 안쪽에 가지고 그냥 최적정에 마지막에 한 발을 쓰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54.5로 떨어지고 문수형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요거는 전개적인 이점도 있는데 안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영원 빅맨이 요번 경주 노려볼 만한 전략이고, 자 일단 뭐 3번 4번 5번 글쎄요, 뭐 5번에 간악산 레오는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지난번 경주에서는 외곽을 뺑뺑 잡아 돌면서도 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라는 거죠. 근데 요번 경주 문제가 뭐냐면 간악산 레오가 선행을 나가려면은 얘네들을 넘어야 되는데 8번의 드래곤 게이트라든지 10번의 이스트 웨스트를 넘어야 되는데 용근이라든지 마이야가 선행 승부가 걸렸을 때 이거를 뭐 넉놓고 쳐다보는 스타일이 아니죠. 그냥 뭐 넘어가 버리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번 경주에서는 뭐 8번의 드래곤 게이트가 인기 1위다, 뭐 지난번 경주에서 승구는 아쉽게 3착을 했다,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드래곤 게이트를 축마로 놓고 공략을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6번의 블루넬로도 이제 탄성에 반석하고 똑같죠. 느린 페이스. 지난번 경주 느린 페이스에서 외곽에서 몰아서 때렸는데 이제 격차 있게 5착 그렇게 했단 마필이라서, 자 일단 요번 경주는 이 8번과 10번이 초반의 경주 구도의 페이스를 어떻게 가냐에 따라 가지고 그림 자체가 아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텐이 선행 가고 외곽에 팔이 붙여가지고 앞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얘네들이 두 마리가 경합을 해서 이상하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뭐 6이 추입하고 1이 또 추입하고 뭐 6일 요렇게도 들어올 수 있는 경주죠. 그러니까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경주인데,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번 경주에서는 요거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10번의 이스트 웨스트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예, 이거 부담 중량 때문에 점핑을 계속 했던 거잖아요. 예전에 1800에서 57.5를 달고도 입상을 했던 말이었는데, 계속 이제 그 이후에 부담 중량이 좀 무겁다 보니까 점핑을 했습니다. 점핑, 또 점핑, 또 점핑. 지난번에도 점핑이었는데 결과를 못 냈어요. 심지어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결과를 못 냈습니다. 자, 요번에 부담 중량이 6kg가 늘어났고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경주 조건은 안 좋죠. 근데 상대 마필들이 너무 약해. 얘는 드래곤 불패, 사탕소녀, 매직 포션에서 같이 굴러먹었단 말인데, 부담 중량이 올라갔어도 충분히 외곽에서 마이야 스타일이라면은 이걸 감아가지고 선행을 나갈 건데, 아니면 두 번째 전개를 나갈 건데, 지난번엔 너무 안쪽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혔죠. 완전히 전개적인 부분에서 갇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스트 웨스트를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10번의 이스트 웨스트. 자, 요번 경주 점핑 출전을 아예 포기하고 칼을 갈고서 말을 메이드 시켜놓고 만든 마필이다. 자, 10번을 중심으로 놓고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예, 10번을 놓고 드래곤 게이트에 대한 고민만 여기서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들어간다라면은 메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경주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9경주 넘어갑니다. 자, 9경주거리 1400 혼합 3군 경주. 자,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좀 세게 자신있게 붙어보고 싶은 메인 추천 경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9경주는 메인입니다. 배팅 강도 한번 욕심을 내가지고요, 9경주 제대로 한번 갖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초반부도 그렇고 중반부도 그렇고 거기에 특별히 이제 9경주 10경주 두 개가 승부인데 두 개 다 해볼만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경마가 제가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1번의 문학보이가 인기마, 3번의 페어스카이즈가 인기마, 1번 3번 두 마리가 팔리죠. 11번의 라이언하트도 문수형이 탔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를 어느 정도 모아줄 수가 있는데, 자, 1번의 문학보이는 뭐 선행만 가면 무적 불패입니다. 지난번에는 선두권 외곽전개 펼치고도 마지막에 근성을 보였고, 요번 경주 1번 게이트 또 선행 나갈 수 있는 조건이죠. 58의 부담 중량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승급을 시켜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강하게 선행으로 초반을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입상 유령 마필입니다. 그리고 3번의 파이어 스카이즈는 부중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잘 뛰었습니다. 예, 잘 뛰었고, 저도 추천을 드렸고, 놓고 들어가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57.5의 부담 중량은 굉장히 무거운 조건이죠. 자, 그래서 1번이 선행을 쏘고 3번이 선두권 외곽에 붙여가지고 1번, 3번이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요 깜빡이 그림에는 손을 내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4도 앞에 갈 수 있죠. 되던 안 되던 얘는 앞에 한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변수는 무조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악의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 요번 경주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1이 선행을 나갔는데 4가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앞선 자체가 경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선에서 전개를 풀어나가던 3번도 무너지고 결국은 외곽을 돌았던 뭐 열하나 라이언하트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림, 그런 그림이 무조건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 나올 가능성이 60% 이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벨록스보이가 이 말은 지금 기세가 한번 꺾였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선행을 나가서 길을 한번 좀 올려야 돼요. 마방에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어찌됐든 간에 앞선을 한번 두들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얘도 선행이 있잖아요. 5번의 펠로엘토도 언제든지 선행 갈 수 있는 말이고, 그래서 앞이 경합이 일어나면 요거는 굉장히 재밌겠다. 자, 요번에 우리가 놓고 한번 메인으로 때릴 말은 9번의 아쿠아 라인입니다. 점핑 출전했습니다. 자, 명색이 브리더스컵 루키 대상경주 우승 마필입니다. 부산 원정 가서 우승을 차지하고 서울로 딱 돌아왔는데 다리에 문제가 생겼네. 야, 휴양을 갔죠. 그러니까 지난번 7월 19일 날 복귀전에서 인기 1위로 팔렸어요. 저는 에이스 경마의 오두마본을 보내는데 거기에 오두마본에 뭐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고, 실전 예상에서 저는 얘를 뺐죠. 얘를 빼고 적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쿠아 라인이 지난번에 조교도 그렇고 말도 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완전히 흔히 얘기해서 산산조각이 났죠. 그리고 나서 조교 패턴을 바꾸고 말의 상태를 끌어올리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이번에 출전했는데, 제가 지난번 경주에 그냥 싹둑 잘랐던 말을 이번 경주에 놓고 들어가겠다는 거는 말이 그만큼 정말 좋아졌다는 겁니다. 자, 체중 빠져나올 겁니다. 아마 이 조교를 했을 때, 그리고 조교상 외형적인 상태나 걸음을 따져봤을 때 분명히 체중이 빠져서 나올 거거든요. 말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난번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변화죠, 변화. 아직까지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다리 쪽에 문제가 한번 있었지만 지난번 공백 이후에 변화를 보여줬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정상 출전 중이고 점핑 출전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대상 경주 우승 마필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라이언하트, 뭐 히어로삭스 요런 마필들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저는 앞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자, 뭐 가장 최고의 그림은 1이 그냥 독댕을 가서 뒤에서 말들이 뭐 9던 11하가 올라오는 그림이지만 경합의 싸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 구경주는 제가 준비하고 들어가는 메인입니다. 추천, 관심, 메인 경주. 자, 메인으로 강도를 확실하게 올리고 들어가면서 붙어볼 판이다. 자, 9번의 아쿠아 라인입니다. 50일의 부담 중량이라면 상태가 좋은 아쿠아 라인이면 다 때려잡을 수 있다. 저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구경주 메인이고요. 아쿠아 라인 놓고 한번 제대로 때리겠습니다. 후차권에선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 원틀 막건이 있어서 그 원틀 막건에 전개대로 그대로 그림 실어가지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10경주 가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의 마지막 경주죠. 10경주가 1400입니다. 2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의 마지막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토요 경마의 마지막 경주를 추천 경주로 한번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서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입상 가능권 전력의 마필들 안쪽에 2번에 지구라트가 있고, 거기에다가 지난번 경주 앞에 갔던 4번의 장비대운도 앞말이지만 500kg가 넘는 덩치의 앞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5번의 JS 로드 당연히 어느 정도 팔릴 거고요. 6번의 몬탁챗은 좋아지고 있는데 정말 고민이 돼요. 자, 프리저베이셔니스트의 자마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기대치면 당연히 있고 그랑프리까지 나갔단 말이니까 어찌됐든 좋아지고 있는데 조기의 강도를 조금 올리지는 못한 점.
자, 뭐 최근 잘 나가는 7번 슈프림 삭스 인기 1위죠. 예, 인기 1위에요. 승군전이지만은 거리도 줄어들어 53회 부담 중량, 뭐 직전 경주의 여유도 뭐 상당히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말인데, 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슈프림 삭스는 능력마가 맞지만, 자, 얘가 이겼던 말들 금빛 강호, 창조의 아침, 골든 드래곤, 미스 윈스타 센 말들 아니죠.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센 말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필들이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편성의 괴리감은 제가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번의 슈프림 삭스는 뭐 안 볼 수는 없겠지만 빠져도 할 말 없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터뜨리면 요거예요. 천지강풍도 이게 타이밍 계속 잡고 있는 말인데, 결론은 돌고 돌아서 저는 지구라트입니다. 2번은 지구라트. 자, 460km대 마필인데 혈통 자체가 장거리이기 때문에 계속 2000에다 갖다 씁니다. 지금 최근 세머리 경주에서 2000m에서 심지어 인기말로 팔렸던, 자, 그런 말인데 언제 1400에 출전했었는지로 까마득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요번에 거리를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자, 단순하게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해보면 올해 1월 달에 지금 1군에 올라가 있는 원평 스톰하고 뛰었던 말이에요. 2월 달에 또 원평 스톰하고 뛰었던 말입니다. 4월 달에 나이스 태양이라든지 맥을데이하고 뛰었던 말이고요. 지난번 스포츠조선배 대상 경주였죠. 이때 당시 그래도 용암 세상하고 뛰면서 자기의 걸음을 꾸준하게 발휘를 했던 마필입니다. 항시 나가면 인기마였던 마필입니다. 자, 숨고르기를 한번 했죠. 지난번 경주 뛰고 나서 뭐 교돌의 파행이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요번에 거리를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안쪽에 박아 놓으면 모래를 맞든지 뭐를 하든지 뜁니다. 근데 항시 보면 주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좀 뛰는 걸 보면서 의아해했던 게, 혈통은 장거리가 맞는데 주법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장거리가 좀 적합하진 않은데,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단 말인데, 지구라트가 요번에 거리를 줄여서 1400 적정거리에 이거 뛰었다. 그리고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 저는 그러면 지구라트를 놓고 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추천하신 경주. 자, 모처럼 거리 줄이고 최적 전개 보장돼서 나오는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잡고 공략을 들어가는 판이다. 자, 2번을 놓고 큰 것까지 노림수를 좀 확실하게 둬야 되는 경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경주 지구라트 쪽에 돼지꼬리 땡땡 밑줄 한번 쳐 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토요일 경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윤택과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에 댓글란에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거기를 한번 참조해 주시고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또 윤택이 확실하게 결과물로 좀 보답을 드려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메이드를 시켜 놓을 테니까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막건들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현장에서 만들어 놓을 테니까 파이팅 있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시죠. 자, 1호 경마 예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